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험한 심리학 2부 순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내가 잘 알고 있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대개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군말하지 말라는 식의 자기 고집이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을 스스로가 들여다보기는 힘들지만 남들은 너무나도 쉽게 보고 인식을 합니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들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남을 봐야 합니다. 남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순간순간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빨리 알아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낸다면 내가 남이 하는 그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도 내가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감정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코를 파고 있는 남자를 보면서 혐오감이 들었다면 설마 남이 안 보겠지 하면서 내가 몰래 코를 파고 있을 때 상대가 혐오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타인은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한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또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상대방이 내가 미워서 자꾸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거나 또는 나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행동을 유도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상대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도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싫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또 그런데 그 사람을 하필 매일 마주쳐야 할 경우와 또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때 또 그런데 그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해야 할 경우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책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평상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또 그리고 아무리 상대를 해도 이해 못할 사람이라면 가까이에서 그를 계속 지켜보고 그로 인해 계속 그를 이해하려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 감정과 관계를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서는 사람을 파악하는 4가지의 툴을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는 겉모습을 관찰하기입니다. 외모라든가 표정, 체형 또는 옷차림 등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고 또 이렇게 설정한 선입견의 정반대 상황을 가설로 잡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사람과 대화 및 행동, 의견 등을 지켜보면서 선입견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이 선입견의 정반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본다면 파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로는 행동 사이에 모순을 발견하기입니다.
첫인상과 상대가 보인 반응 사이에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정이 생기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성적으로 그를 지켜보면서 상대의 시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투의 변화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을 때 말투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관심이 가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음을 여는 타입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관심사에 대해서 아예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관심사에 따라 기분이 쉽게 변하는 타입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세 번째 단계로는 눈길을 따라가되 본능보다 경험을 따르라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누구 또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눈길이 향하는 그곳이 그 사람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조심스럽게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주는 것이 좋고, 경계할 경우 바로 화제를 전환하면 됩니다. 또 말의 속도와 말 사이의 간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주제로 간단하게 질문해 보면 둔하고 단순한 사람일수록 평범한 질문에 단순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고, 주요 맥락을 잡아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생각이 깊은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격이 길어 맥이 끊어질 경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지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습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는 이 책에서 살펴볼 대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유형을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공개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살핀 정보를 통하여 우리는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고 응용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처음부터 명령조의 사람은 자기 애성이 강한 사람이기에 당당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거만하게 응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 기복이 심한 들쭉날쭉한 사람이라면 경계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만 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라면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장애이라고 하는 ADHD를 나타내는 것이니 말과 말 사이를 들여다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라도 자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사회성이 없는 걸로 보아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단순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이라면 항상 웃음으로 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종도 다양하지만 인간의 성격은 정말로 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사람을 분석하고 분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낀 것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피할 것은 피하라는 부분도 아주 좋았던 것 같고, 또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부분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의 한자성어인 지인인사대천명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는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꾸려볼 것을 권하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성공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